유나야,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 괜찮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성시 모 교회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 조회수 1만 2347회. 댓글 589개. 유나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정신병 아니면 저럴 수가 없음. 남편이 불쌍하네요. 시어머니가 고소해야 합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김장통 앞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흘러나온 핏물이 배추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겨울의 첫눈을 뿌리고 있었지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그 여자는 전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4번째 항암이었습니다. 난소암 진단을 받은 지 6달째였지요. 복부에서 올라오는 통증과 메스꺼움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끝의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오늘 교회 김장 행사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이 너무 난소암이면 어때? 손은 성한데 김장 정도야 할 수 있잖니.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전화는 끊겼습니다. 1시간 후 교회 마당에 배추 25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양념통 옆에는 고무 장갑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교회 식당 봉사 책임자인 시어머니는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실내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해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배추 1포기, 2포기, 10포기를 씻자 손가락 끝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20포기를 넘기자 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지요. 30포기째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항암제는 피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찬물과 거친 배추잎은 그녀의 손을 갈아내고 있었지요.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조금만 참아. 끝까지 해야지. 시어머니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던 그 여자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메스꺼움이 목을 타고 올라왔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그녀는 양념통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둘러보며 이웃들의 시선을 확인했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마당에는 250포기의 배추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배추 사이로 붉은 핏물이 얼어붙고 있었지요. 남편은 마당에 선 채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자리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는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요. 탈수와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 직후에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가락 사이로 붉은 자국이 비쳐 보였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뒤 남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왔니? 유나는 괜찮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지요. 그의 시선은 마당을 향했습니다. 김장통과 배추가 어둠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뭘 왜 그래? 김장 좀 부탁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다고요. 그래도 사람이 죽기야 하겠어? 좀 힘들면 어때? 나도 예전에 아플 때 다 참고 살았어.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엄마는 유나가 죽어도 괜찮으세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장통을 들어 올렸지요. 무거웠습니다. 그는 힘껏 통을 기울였습니다. 쿵. 김장통이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양념이 흙과 섞였습니다. 배추가 굴러다녔지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 통도 엎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김장통을 마당에 쏟아냈지요.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뭐? 유나를 지키는 게 제 가족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아내를 죽일 뻔한 사람이요.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도 괜찮은 거야? 내가 내 엄마야. 남편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도 나갔습니다. 한참 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었지요.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해. 이제는 내가 지킬게.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당에 쏟아진 김장 더미를 배경으로요. 그 사진은 새벽 4시에 올라왔습니다.
동네 단체 채팅방 472명이 동시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링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지요. 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217개였습니다. 동네 채팅방, 친척 단체방, 직장 동호회방. 모든 곳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는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김장 덤이었습니다. 배추와 양념이 흙과 뒤섞인 모습이었지요. 그 아래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성질나서 교회 김장 250포기를 다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다. 봉사자들이 모두 울고 있어요. 글쓴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이 없네요.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죠. 교회 봉사 음식을 버리다니 벌 받을 겁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유나의 핸드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유나야,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괜찮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성시 모 교회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 조회수 1만 2347회. 댓글 589개. 유나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정신병 아니면 저럴 수가 없음. 남편이 불쌍하네요. 시어머니가 고소해야 합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말없이요. 오후가 되자 사진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유나의 얼굴과 김장 더미를 합친 것이었지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저 오지훈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지역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250포기의 김장, 유나가 쓰러진 것, 자신이 김장을 엎은 것까지요. 이건 명백한 가정 내 학대. 오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항암 환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기록, 의사소견서, 그리고 온라인 게시물 캡처까지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미안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엄마야. 그리고 그 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날 저녁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예훼손, 학대, 허위정보 유포.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친어머님을 고소하는 겁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를 지키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다른 번호로 걸려온 것이었지요.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 출입문 앞에서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판은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유나는 항암 5차를 마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전히 손끝의 감각은 무뎌져 있었지요.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지훈 복지사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부터였습니다. 난소암 진단서, 항암 치료 일지, 당일 응급실 기록이 낭독되었습니다. 환자는 항암 4차 치료 다음 날 과로와 탈수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손에는 다수의 열상과 동상 초기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유나의 손 사진이 보였습니다. 붓고 갈라진 피부, 핏물이 배어있는 손가락이었지요.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입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올린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성질나서 교회 김장 250포기를 다 버렸습니다. 그 아래 댓글들도 함께 출력되었습니다. 악성 댓글 127개가 캡처되어 있었지요. 이 게시물은 허위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장을 엎은 사람은 원고의 남편 정민수 씨입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엎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에게 250포기의 김장을 혼자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소암이면 어때? 손은 성한데 김장 정도야 할 수 있잖니. 지금 멈추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조금만 참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오지훈 복지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정 내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항암 환자에게 장시간 찬물 작업을 강요한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떴습니다. 조회수, 댓글수, 악성 댓글 내용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지요. 피고의 허위 게시로 인해 원고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나의 정신과 진료 기록도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금래는 며느리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벌금 500만 원,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며 공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늙어 보였지요. 유나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오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말에 유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살아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배추를 꺼냈습니다. 작은 김치 한 포기를 담그기 시작했지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뒤 유나는 작은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서유나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나와 민수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지요. 유나는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6차까지 모두 견뎌냈습니다. 의사는 잘 이겨내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 유나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기 하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담갔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가져가 동료들과 나눴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맛있는데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통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통이 되었지요. 유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유난의 담백 김치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시간을 넣습니다. 속의 글은 짧았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지요. 입맛 까다로운 시아버지가 3번 리필하셨어요. 항암 중인 엄마가 처음으로 밥을 드셨습니다. 유나는 리뷰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그랬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난의 담백김치는 작은 법인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난소암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이었지요. 우리끼리 잘 알잖아요. 이 마음을요. 유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난의 담백김치는 매달 난소암 환자 1인 가정에 무료로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15가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직접 포장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만이었지요.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 인터넷에서 봤어. 김치 만들어서 혼자 힘으로 일어선 거지.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약한 줄만 알았어.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인 줄만 알았지. 근데 내가 나보다 강했구나.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알아.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거리에서 지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행복하면 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민수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주방에 섰습니다. 내일 배송할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15개의 상자였습니다. 상자마다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지요. 유나는 마지막 상자를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밭에서 쓰러졌던 그녀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서윤아로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겨울이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마음이 은빛처럼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